2019년 9월 18일 이제는 한강이 바라만 보던 강에서 직접 타고 방문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0원을 추가하여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다 그 선수 선미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교통수단은 다른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개성이 좀 있죠. 그건 저는 도시 생활 속에서 도시민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부터의 힐링, 자유 혹은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시는 분이 퇴근할 때 오늘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오늘은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 이럴 때 과거 같으면 동료들이랑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담소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 해소책을 강구를 할 텐데, 아마 이제 한강버스가 운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은 한강버스 타고 가면서 선수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퇴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 하나 생겼잖아요. 아마 그런 가치가 한강버스의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느리다, 뭐 이런 걱정, 그 다음에 생각보다 편수가 많지 않다, 이런 걱정. 앞으로 모든 건 서울 시민들의 평가와 반응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강버스를 속도가 빠른 그야말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 업그레이드 해달라 하는 니즈가 많으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더 빨리 운행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교통수단이 하나 생긴 게 나한테 굉장히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이 된다,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시면 또 거기에 맞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와 니즈에 달려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저께 저기 아까 3층 옥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절반 정도는 못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저께 저는 비 그치고 오후쯤에 이 승선 체험을 처음으로 타는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어저께 한 2-3시쯤 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비 올 때 같으면 좀 전에 이 선수에서 느끼신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추자 그랬는데 간사단에서 오후는 기사 쓰느라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차라리 오늘 오전에 승선 체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선착장은 압구정입니다. 하산하실 승객분들은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Apgujeong Station. Passengers heading to Apgujeong, please prepare to leave the ship. 这是 Apgujeong 码头，请提前做好下船准備。次は Apgujeong に停泊いたします。お降りのお客様はご準備の上、お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 이게 AI예요? 아니, 위치 정보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멘트가 너무 많으면 싫어할 것 같아. 아까 같은 멘트가 계속 나와요? 아니, 아까는 우리 시승을 위해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 계속해서 안내방송 나오는 건 오히려 아마 승객들이 싫어할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아까 저 위에서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지금부터 한강버스의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구명조끼를 몸에 착용합니다. 앞쪽에 있는 버클 3개를 모두 체결한 후를 알립니다.
야간에도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자기 점화등을 켜서 작동 여부를 확인. 여기는 아마 저하고 그때 런던 출장을 같이 갔던 기자분들은 거의 이제 바뀌셔가지고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사실 서울 링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서울 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결심을 굳힌 게 런던 테임즈 강변에서 이 런던 아이를 탔을 때였어요. 그때 아마 기자분들이 저와 같이 가신 분이 한 20-30분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인원수가 많아서 그때 캐빈 2개를 빌려가지고 탔거든요. 근데 그때 런던의 날씨가 딱 오늘 같은 날씨였어요. 아주 흐리고 별로 썩 도시가 이쁘게 보이지 않는 날씨였어요. 근데 저희가 딱 링에 올라가지고 캐빈에 들어가서 딱 타기 시작하는데 햇빛이 쫙 나면서 런던시가 전부 다 반짝반짝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던 기자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시장님,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링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 날씨에 보는 서울과 비 오는 날에 보는 서울과 햇빛이 반짝 났을 때 보는 서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배에서 느끼는 감성이 시민들께 드리는 망외의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비 올 때 승선 체험을 피하고 비 그치고 난 다음에 어저께 오후로 제안을 했는지, 또 오늘 왜 이런 행사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 선수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양안의 모습, 이게 또 밤에 타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밤에 타면 날씨와 전혀 무관하게 불빛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아,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면서 감동받으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첫 경험을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승선 시간을 좀 조정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런 그 경험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신 걸 잘 전달해 주셔서 서울 시민들이 행복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릴 때가 거의 다 돼가는데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네. 호주도 다녀오셨고, 그 외국에서 수상교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 한강버스가 외국의 수상교통이랑 비교하면 어떤지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이 수상교통 수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완전히 다른 패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브리스번에서 탔던 그 시티캣, 또 키티캣 두 종류가 있거든요. 시티캣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 나라는 도시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뭐 왕복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실부터 저 마곡까지 한 2시간 남짓 걸리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게 많이, 그 도시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그래서 좀 더 촘촘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키티캣은, 키티캣이었죠 이름이? 시티덕. 작은 거는 시티켓, 아니 키티켓. 키티캣 맞죠? 네, 키티캣이라는 이름의 시티캣이 있고 키티캣이 있는데, 그건 좀 작아요. 이 배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양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강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 한강다리가 부족해서 이 건너가는 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나라는, 그 도시는 그 보행용입니다. 다 대중교통이 건너다닐 수가 없는 그 다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가는 그런 그 배가 필요했던 거죠. 연역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요청이 이제 앞으로 이걸 타보시면 이제 느낌이 있고 뭘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요청들이 이제 시민들로부터 오게 될 텐데, 그 점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운항을 정식으로 하게 됐는데, 아마 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맞이하는 이 순간을 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는지 좀 그 소감
오늘에 대한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담담합니다. 어차피 좋은 거는 인기가 있게 돼 있어요. 뭐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면 또 뭐 그에 대한 걸맞는 평가가 나오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기대하시고 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떤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네, 자연스럽게 아마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자 즐기는 관광 상품이 될 겁니다. 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외국의 이 비슷한 교통수단과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좀 그 차별화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는데 그거는 반대가 많더라고요. 위험하다. 내 외국인 차별하는 거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저렴한 그 교통수단이 됐는데 아마 외국인들에게는 교통수단보다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더 하게 될 거고요.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낮 시간대에는 내 외국인들이 한 절반 이용하시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앞으로 이제 평가가 많이 있을 텐데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서비스의 성패의 어떤 지표랄까요? 이거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가성비가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3,000원 혹은 뭐 기후동행 카드 5,000원 추가로 제공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이 정도 횟수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타서 느끼는 그 경험치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그 감성적 경험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가성비로 어떤 그 평가의 바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그 재정 수입 구조를 이 운행 수입에서 얻는 것보다는 이 선착장 운영 수입에서 얻는 걸로 설계한 게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접하고 계시겠지만 좀 전에 좀 이따가 내릴 뚝섬 유원 지역 그 바이닐 같은 곳을 가보시면 이미 다 가보셨겠지만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줄 서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 저희가 직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라이선스 피만 좀 주고 수입이 주식회사 한강 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는 선착장의 그 각종 이용 시설들 굉장히 그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번 타실 때 3,000원 정도의 이렇게 아주 저렴한 또 뭐 5,000원만 기후동행 카드 더 내면은 무한정 탈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가성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뒤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출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한강본부 쪽 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추가 투자도 가능한 정도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다만 추가 투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들어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니즈가 있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걸맞는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당분간 하여튼 한 올 10월 10일부터 이제 정식 운항을 시작을 하게 되고 한 2달 내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을 거치면서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본격적인 이용 패턴의 정착이 이루어질 텐데 내년 봄쯤 되면 아마 그 한강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한 시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한강버스 코스가 보면 마곡에서 잠실 그리고 잠실에서 마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출퇴근 시간 같은 특정 시간대에는 특정 구간에만 이제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질의응답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나라 이제 외국 다른 도시랑은 달라서 뭐 한강 다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비춰봤을 때 당장 뭐 노선 개편이나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향후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시민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이 구상을 할 때 모든 게 도상에서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이용 패턴 같은 것도 다 그리고 이 선착장 위치 같은 것도 다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이미 설정 단계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용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뭐 흑성역에서 내려서 그 바로 선착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처음에 못 만든 이유는 거기에 이 둔치가 빈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둔치가 거의 없어요. 흑성역 바로 가깝긴 한데 한강에 가까운 지하철역이 하나 또 있는데 거기는 여의도 공간처럼 이렇게 그 둔치가 발달돼 있지 않아서 이 선착장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거기는 선착장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 요청이 뭐 쇄도한다든가 뭐 몇 군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만들 법도 한데 만들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시민들의 요청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타보니까 우리 동네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거 왜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요청이 있게 되면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선착장 위치를 정착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새롭게 준비를 하는 것은 아마 한 1년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도착 예정이어서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